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자, 오늘 부동산 소송이다 1에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아서 가격이 반가격으로 하락했던 거를 제가 추천을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서 낙찰받았던 실전 사례입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이 농지증 발급해주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어도 어떤 담당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무조건 해주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이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일부가 조금 침범했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안 해주는 담당자도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담당자의 주관이라고 보는 것이지 어떤 법규에 의해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 해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조금 그 규정에 애매할 때 담당자의 주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 제가 알고 있기는 86조인가에 농지는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경작하지 않던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농지를 전부 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분배해 줬던 적이 있고 이때는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이 돼야지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어서 제출해야지만이 등기 이전이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1973년도에 박정희 정부에서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어떤 농지를 농지 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어도 농지법에 의해서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73년도부터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 것이 생겼고 그 후 1987년도 전두환 정부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대로 농지 매매 증명서였는데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은 과거에 영농 경력이 있어야지 농지 매매 증명서를 해줬었는데 87년도 되다 보니까 과거에 영농 경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구별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때 87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의 농업 경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하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때 미래의 영농 계획은 당신이 이 농지를 사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냐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고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발급해 줬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87년도 이전에는 농지 매매 증명서가 과거의 영농 경력을 보고 해줬었는데 87년도는 과거의 영농 경력이 아니라 미래의 영농 의지를 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발급해 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농지 매매 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뭘 만들어내라면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담당 공무원은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보는 것은 농지 자체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입하려고 하는 농지에 불법으로 전용이 돼 있어 가지고 농사를 경작할 수 없게끔 됐을 때는 여기다가 어떻게 농사를 네가 짓는다고 할 것이냐 해갖고 영농을 할 수 없다는 걸로 이유를 잡아서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전에 하나 먼저 아시게끔 있는데, 내가 농지 매매 증명서를 신청하게끔 되면 담당 공무원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농지 매매 증명서가 없어도 무조건 등기 이전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상속으로 농지를 상속을 받았을 때는 영농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속으로 받았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바로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은 영농 계획서 없이 무조건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냐면 제일 첫 번째,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는 농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할 것 없이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주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정부에서 미래의 주거용도로 쓰겠다, 상업용도로 쓰겠다, 공업용도로 쓰겠다고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개발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계획서 없이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해줍니다. 그 외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든지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개발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농계획서 없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해줍니다. 또 하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농지 매매증명서를 신청했을 때 반려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려는 언제 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97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써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를 1974년 2월 1일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 써도 영농 계획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197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의 적용이 현재의 농지법 적용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발급을 반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농지 매매 증명서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이전을 하게끔 해줍니다. 또 하나는 어떤 농지에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전답 과손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정식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받는 대지였을 경우, 대지로 돼 있을 경우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 없이도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전부 다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현재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을 해줄 수도 있고,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현재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 미발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두 번째에 이 추천하는, 이 설명하는 이 물건은 1960년대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건물 옆으로 그 건물이 조금 옮겨서 옆에 있는 농지를 침범해 있고 옆에 있는 농지에 축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축사는 86년도 이후에 지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1960년도 이전서부터 건물이 지어져 있던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거고, 그 옆에 있는 또 한 필지는 농지는 거기는 축사가 지어져 있는데, 축사가 지어져 있게끔 되면 그 이전에는 그것이 지목이 대지로 바뀔 수가 있었고, 정식으로 축사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해줬는 경우가 있는데, 98년도서부터는 농지에 축사를 지어도 농지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사를 지었어도 농지고, 그 이전에는 축사를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지목이 대지인데, 지목을 대지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로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 담당자는 그거를 해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교재 200페이지 보시면 2019 탄영 550일에서 임의경매에서 지목이 다부로 해서 805평입니다. 이것이 보게끔 되면 1억 2,700인데 5,2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누군지 몰라도 6,500만 원까지 하락했을 때 누군지 7,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었죠. 낙찰을 받았는데 변경이 되고 불허가가 나와서 새로 시작한 겁니다.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는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도 낙찰을 안 받다 보니까 한 번 더 유찰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해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주다 보니까 바로 소송을 하게끔 되다 보니까 변경을 했고, 다시 말해 2020년도 3월 30일인데 2021년도 6월 24일이면 약 9개월에서 10개월이 걸려가지고 판결이 나다 보니까 판결문을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끝이 났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답이 이렇게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고 주택이 있고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와 주택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게 한 필지하고 두 필지가 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그 농어촌 공사의 국어인데 사실 보게끔 되면 이 땅 필지를 이만큼을 여기에 축사를 쓰고 있고 여기 이만큼 주택을 지어 있어 갖고 사실은 그 농어촌 공사 소유의 국어 부지까지 점유하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땅만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으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 지역이고 자연 취락 지역입니다. 오늘은 농지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자연 취락 지구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집을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싶을 때는 용도 지역을 바꿔야 되는데 용도 지역을 바꾸지도 않고 소규모를 일반 주거지역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허가를 해야 되겠다. 동네 자체가 그렇다 할 때는 전부 다를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 자연 취락지구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로 만들어 놓게끔 되면은 이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뭘로 돼 있죠?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죠. 농업진흥구역은 원래 건물을 건축할 수 없지만은 농업인의 주택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업인의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은 농업인의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건축허가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이 지목을 답을 대지로 바꿀 수가 있고, 대지로 바꾸게끔 되면은 농지만 농지법을 적용받고 농업진흥지역이나 구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목이 답이다 보니까 농지법을 적용받지만은 만약에 이걸 대지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법을 적용받는 땅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시게끔 되면 이게 스마트 국토 정보를 우리가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항공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옆에 있는 땅을 이만큼을 침범했죠. 이 가운데는 농어촌공사의 국유지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창고가 있고, 왼쪽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축사가 있고, 이 축사가 뒤에 필지까지 같이, 두 필지를 같이 걸쳐서 있는, 이것이 건물과 창고와 축사는 매각 제외로 토지만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로가 있어서 제가 알기는 여기 소를 길렀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옆에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주택은 현재 토지주가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이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지 않은 것은 건물에 건축물 관리장은 있지만은 건물에 등기부등본이 없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된 겁니다. 창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창고로 되어 있지만 창고보다는 축사, 돼지를 길렀던 축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감정평가사가 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권 제시의 주택은 채무자가 주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그 채무자만 전입되어 있음. 본권 일부 토지 채무자 누구의 소재의 남편 김 누구로 조사되는 제시의 축사 한 동이 조사됨.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이 여기에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배우자가 상속을 했는데 건물 주인의 이름으로 그대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얘기는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고 건축물 등기부등본은 없지만은 토지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있는 건물과 건축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면 등기부등본의 토지에 보면 정누구로 되어 있고 41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2005년도에 보면 그 논산축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신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보시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주택, 축사 같이 있죠. 20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에 주택도 있고 축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얼마대로 돼 있죠? 1960년대 사용 승인이 돼 있습니다. 건축 허가일 얼마가 돼 있고 여기 1960년대 건축 허가가 돼 있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축사는 1997년 건축 이렇게 돼서 보면 주택은 뭐 축사는 1997년 있고 또 하나 축사 또 한동은 1980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현재 건물을 언제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의 축사든지 창고가 있을 때는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당연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 사실상 대지에 속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합니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했더니 206페이지 보시죠. 뭐라고 나왔냐? 반려사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신청 대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병동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 농업 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없음 이렇게 됐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사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죠?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저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얘기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조금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농지법에서 주장하는 이 담당자의 얘기는 뭐냐면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자기는 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이럴 때 담당자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담당자 보고 당신은 이 농지가 우리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인지 아닌지만 구별하면 된다. 그럼 옛날에 건물이 있어도 그 건물을 그 위에 불법으로 옮겨 고쳤다고 하면은 그거는 건축과에서 왜 허가받은 대로 쓰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변경했느냐고 건축과에서 지정할 일이고 농지과에서는 옛날에 이미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과 담당에서는 불법으로 옮긴 것 갖고는 주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주장을 가끔 이런 경우에 하면은 농지 담당자가 그 말씀도 맞네. 우리는 그냥 맞으니까 그건 건축가에서 보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증을 발리합니다 하갖고 그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은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근데 이 담당자는 아니다. 그래도 불법으로 한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나는 농지증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농지과에서는 농지법상 농지인가 아닌가만 보면 되는 거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건물이 맞는가 아니면 불법으로 변경했는가는 건축과에서 보는 일이지 농지과에서 볼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도 가끔 가다가 담당자들이 주관에 의해서 나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다 넣어놓고 여러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거를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심의를 15일 동안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 안 되게끔 되고 심의를 한다면 가서 연장 신청을 하면 일주일 연장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안 돼서 불허가 나가게끔 되면은 그 불허가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1심 판결이에요. 판결이면 그대로 입찰보조금 띄고 그대로 그 낙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렇게 일주일 이내에 불허가하고 판결을 내지 못하게끔 매각 기일 결정 연기 신청을 먼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일단
허가, 불허가를 나지 않고 변경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아까도 잠시 봤지만은 뭘 했죠? 이걸 하면서 뭘 했죠?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3월 30일 날. 그러니까 23일부터 3일 30일은 일주일 지난 건데 일주일이 지나서 우리가 이거 매각기일 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 허가를 받은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니까 행정소송에서 판결을 날 때까지 변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지게끔 되면 불허가 그대로 나서 우리 입찰보조금 뛰는 거고, 지금처럼 다시 판결해서 허가 나면 허가증을 가지고 제출하면 우리가 그 법은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농지를 낙찰을 받아가서 허가냐 불허가냐가 판결이 날 때까지 이 농지 경매는 중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중단되냐면 판결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3월 30일, 2020년 3월 30일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이 경매 사건은 그대로 중단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중단을 시켜놓고 저희들이 매각기일 연기시켜서 중단을 시켜놓고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청구 취지를 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4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이게 농지 취득 자격을 정수로 내달라 소장을 낸 겁니다. 우리 보면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 취득과 농지 취득 자격 발급 신청 및 반려 처분 양지상에 걸쳐 있는 아직 미등기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없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는 합법적 건물이 존재하므로 예비적 원상복구 계획서도 준비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합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 없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내라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했더니 네가 원상복구한다고 제출했지만은 원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반려사유로 보십시오. 반려사유. 반려사유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불법 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 농업 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은 발급할 수 없고 신청인의 농지 취득 원상복구 계획서의 내용이 농지의 복구 등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놓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봤더니 원상복구의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 여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두 필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만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반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건데 농지법은 다음과 같이 농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란 전답 과수원 이렇게 되고 위 규정에 의하면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이 경작하는 경우를 농지법상 농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보십시오.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3년 이상을 농사를 짓게끔 되면 전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농지법이라 이런 뜻입니다. 판례는 농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판례 입장은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되 그 변경 상의 대가가 일시적이어서 원상 회복이 용이한지
아니면 농지로서의 원상 회복이 어려운지 추가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농지를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면은 언제든지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를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겁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 이전에 명백한 1960년도 사ing을 득한 주택 2개동, 축사 2개동이 존재하는 바 경작을 위한 농지의 원상 회복에 이용했는지 아니한지 농지법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 197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농지를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한 것이 예전에는 농지개혁법이었다가 1973년도에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60년대는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때가 아니라 농지개혁법 때 얘기인데, 농지개혁법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무허가 건물을 짓든지 창고를 짓든지 축사를 짓든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농지개혁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다고 우리는 주장을 한 겁니다. 따라서 보면 214페이지 보면 피고의 행정착오, 피고가 다시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며,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원상복구가 가능하면은 농지법상 농지라고 얘기했고 원상복구가 가능하지 않다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고, 언제든지 농지로서 원상복구가 가능할 때는 농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담당자의 주장대로 농지법상 농지인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자 이런 얘기를 주장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억지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답 과선이 아닌 타 지목도 농사를 지면은 농지법상 농지라고 했었죠. 그런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담당 공무원이 얘기했는데,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지를 원상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얘기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데 불법으로 전용했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금을 발급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연무업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원상복구할 수가 있는데 연무업에서 담당자는 원상복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원상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원고는 우선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경락 허가를 득한 후 잔금을 납부하여, 우리가 지금은 최고가 매수인이 됐지 잔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아직 주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은 우리가 잔금을 내면은 우리가 주인이 되니까, 우리 주인이 됐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득하면 얼마든지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잔금을 내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띄워주면은 우리는 토지 주인으로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고, 건물을 철거하라 판결 내주면 얼마든지 건물을 철거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데, 왜 담당자가 원상복구할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냐, 이걸 우리가 주장한 겁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 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는 분을 참작하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근데 경매는 자기가 팔고 싶지 않은데 경매는 강제로 파는 거니까 내가 경매를 진행하는데 내가 불법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농지를 담보로 대출해 준 사람은 환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냐. 그래서 보면은 그 원상 복구 후에 농지 파격도 해줘야 되고 원상 회복을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예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했던 것을 우리가 사례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주장한 겁니다. 적법한 건축, 양 토지에 걸쳐서 건축한 물 4개 동, 주택 및 축사 이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 관리장을 살피건대 최근 2011년 11월 23일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까지 이루어진 등 이 사건의 건물은 합법적 건물로 판단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했든지 이후에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농지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관리장이 올려가 있는데 농지를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면 그 지적과에다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갖고 지목을 창고로 돼 있으면 창고용지 바꿔야 되는데 담당 토지주가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농지는 전으로나 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창고용지지 농지법상 농지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다만 대지의 표시란에 마산이 누구인지 기재만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건물이 옆에 있는 토지까지 침범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한 집안에 그 건축물 창고나 축사가 한 두 집안을 다 넣지 않고 한 집안에다가 건물과 창고와 축사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그 옆에 건물, 제 말은 건물이 있는 거 말고 그 옆에 있는 건물 자체를 가지고 농지법상 그 옆에 있는 건물은 농지법상 농지다. 근데 불법으로 축사가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자는 아까 보듯이 한 필지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낙찰 받은 건 2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필지는 건축물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담당자가 주장한 거라는 얘기죠.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1960년 농지 개량에 의한 환지 및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양 토지가 동일인 소유이면서 그뿐만 아니라 현재 농지법 시행 이전인 농지상에 건축된 건물이 있는 공용 불법 건축물을 보고 있지 않으며 현재 농지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법에 불법 건물이 있어도 농지법이 어긋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건물의 경우 1960년에 사용 승인을 득한 합법적인 건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현지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물이 축전된 것이 명백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주장한 겁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결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하지 않는다는 반려 문구를 기재하여 한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봐도 당연히 이 2필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담당자는 다르게 보는 이유가 2필지인데 하나의 필지에만 건축물 관리대장과 축사가 돼 있고 옆에 필지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제가 보는 것인데 저는 그거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다 같이 지어진 것이라고 보고 1974년 이후락도 아까 1980년도락도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73년 이후락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다. 217페이지 보십시오. 21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저희들이
소장을 낸 거에 대해서 연무읍에서는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 주장한 거다. 보면 뭐라 하냐면 농지법 시행 이전인 명백한 1960년대 상인을 특한 주택 2개 등과 축사 2개의 존배하는 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1960년도이다 보니까 1960년도에는 농지개혁법 되고,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에다가 불법 건물을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불법 건물도 아니고 60년대 정식 건물을 지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60년대 불법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는 겁니다. 건물이 있어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있었다면 불법 건물인지 합법적인 건물인지 상관하지 않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농지 민원 사례집에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담당자가 답변한 거 보십시오. 뭐라면 1960년 건축의 변동 원인 상인에 기재한 것을 보면 주택 하나, 주택 얼마? 226조 제곱이 4개 동은 1976년에 축사 정지는 1980년 신청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1960년도가 했든지 1976년도에 했든지 1980년도에 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1973년도 이전에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지금 2024년도다 보니까 2025년도다 보니까 2025년도 현재 이전에는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은 건물이 있으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불법 건물이 있어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고, 2025년 이전에 지목이 전답 과선인데 합법적인 건물이 있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인 겁니다. 담당자는 뭐라고 하냐면 1960년부터 범동 원인의 사용을 보면은 축사가 115.5, 그 다음에 주택이 25.5로 있고 1976년도에는 168이 있고 80년도에 있는 걸로 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후에는 1974년에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목이 전답 과소원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담당자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주택이 1910년대에 신청한 것이라면 건축면적 25제곱미터의 전체 토지 면적이 2006년에 차지하는 면적이 극히 일부 면적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이상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상의 주택 및 건물의 농지법 시행 이후로 증축되고 신축된 것이므로 기록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농지를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게끔 되면은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의 주택을 짓게끔 되면 200평, 660제곱미터만 해줍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로만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지를 얼마만큼 전용받은 것을 했지 않는데 지목 변경을 신청하게끔 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몇 제곱미터 중에서 700제곱미터인지 800제곱미터가 사실은 대지고 나머지는 저희하고 분할을 해서 지목이 대지하고 전으로 분할이 돼서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건물을 지어놓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분할이 안 되다 보니까 한 필지 전부 다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보다는 나머지 땅이 너무 넓다 이렇게 담당자가 주장한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넓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땅에 합법적으로 축사와 창고가 지어져 있다면 그것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담당자의 주장은 그 축사나 창고가 있긴 있지만은 한 필지만 있고 두 필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머지 필지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지리원 발급한 1973년도 사건은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연못 일대에 의해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가 있는데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관리장에 기록된 흡병권 25주 주택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자 간단합니다. 이 주장도 제가 보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1960년도 1970년도 1월 1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라도 이런 건물이 있었다는 거를 입증해서 항공사진이 입증하게끔 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입니다. 1973년도 1월 1일 농지개혁법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농지에다가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든지 창고를 짓든지 불법으로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1973년도 돼서야 박정희 정부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면 반드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담당자가 주장했듯이 현재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건물이 지어졌다는 얘기는 농지법상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217페이지입니다. 다시 연무회에서 답변한 걸 우리가 다시 반박 답변을 다시 한 것이 21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농지취득 자격증과 반려를 통보함,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농지법 시행 이전에 60년에 득한 주택 2개 등 입장이 존재하는 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농지법 시행 이전에 명백한 1960년 사용 승인을 득한 주택 2개 투기사가 이루어진 바. 이게 조금 아까 있는 것이 그대로 된 거네. 이게 보면 여기 조금 보면 여기 보면 다시 보시면 여기 219페이지 보십니다. 영업 농력 등을 시험작할 때 실현가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봐봐.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담당자가 다시 답변한 겁니다. 심사한 후 자격증을 발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관련 규정에 의거 심사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서에 본인 2020년 7월 30일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소유권자인 막 누구의 상속이 있는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누구와 철거에 대한 어떤 혐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농지의 원상복구 계획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한 것은 적법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제출했는데 원상복구 하려고 하면 현재 건물주인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여태까지 우리가 원상복구 한다고 제출한 거에 보면 현재 있는 주인하고 한 번도 협상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걸 담당자가 이제 얘기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잔금을 내지 않고도 내가 주인인 척하면서 거기 건물 주인하고 협상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낙찰을 받았는데 최고가 매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허가가 나고 다시 한 달 후에 잔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잔금을 내기 전에 어느 집에 가서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게 잔금 내셨어요? 아직 안 내네. 그럼 당신 거 아닌데 왜 여기 들어옵니까? 하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복구가 될 수 있는지를 불확실하고 본 피고의 답변이 합리성이라고 결론볼 수 없으며 농지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구사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법의 취지에 따라 복구 계획 및 요구한 것이 농지법에 어긋나거나 현재의 한 것을 알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 토지의 농지 복구 계획을 심사한 후 건물 소유자 협의한 것이 없는 것은 실현 가능성을 보여. 적법한 건축물. 우리는 이거를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보면 22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건물 소유자와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배액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죠. 2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제출했는데 원고 현재 있는 건물 주인과 한 번도 협상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아까 상대편이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보면 농지법상의 농지법 시행령은 2조 제3항 남목에 축사, 건축사여서 농지를 정하는 등 축사의 부속 토지도 농지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사가 또는 창고, 농업용 창고가 있어도 담당자의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식으로 건축물 관장이 있으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왜? 농지의 축사와 창고를 지었으니까. 따라서 지목이 농지고 그 지상에 축사 및 농가주택이 있는 것은 농지를 농지의 용법대로 적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25페이지 보십시오. 건축물이 대장이 존재하는 첫 법은 건축물이 대장이 존재하는 합법적인 건물에 해당하고 피고도 답변서에 주장했는 바와 같이 건축물 대장 2페이지 하단부 기재에 의하면 특정 건축물 허가 준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건축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논산시세 이 사건은 건물을 합법적 건물을 인정해서 허가 준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느냐 이 얘기고, 축사 및 농가주택물의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합법적 건물이고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위에 지어진 축사 및 농가주택이므로 우리가 다른 건물을 진 것도 아니고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에 축사도 질 수 있고 농업인의 주택도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목이 전으로 됐든지 대지로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농지법을 어긋나지 않은 합법적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225페이지 농지 민원 사실을 보게끔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2007년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 부지는 복구되는 농지인지 농지에 해당하면 원상회복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2007년 이후 허가받은 축사 부지는 농지 취득자인 필요 없이 가능. 다시 말하면 2007년도 이전에는 농지에 축사를 신청하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축사를 정식으로 신청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짓게끔 되면은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는 농지에다가 축사를 지어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는 축사를 지어도 대지로 바꿔주지 않고 그대로 농지법상 농지에 농업인을 위한 축사는 지을 수 있는 걸로 2007년도에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07년도 이전에 무허가로 축사를 지었다고 하면은 원상복구 대상이 되는 거고 2007년 이후에 건물을 축사를 지었을 때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이전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는 건 합법적인 축사라는 뜻입니다. 2007년도에 농지법에서 바뀐 건데 2007년도 이전에는 농지에다 축사를 질 때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짓고 축사가 준공이 나게끔 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07년 이후에는 농지법이 바뀌어서 정식으로 건축 농지에다가 축사를 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지어도 농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에 농지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2007년도 이전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는 축사가 지어졌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2007년도 이전에 무허가로 만약에 축사를 지었다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무허가로 진 축사는 원상복구시켜서 허물어야 된다. 원상복구시켜야 된다. 이 뜻입니다. 보면 농지 민원 사례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 이전에는 축사를 지었으면 대지로 바뀌는 거고 2007년 이후에는 농지에 축사를 지었을 때는 그대로 농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에는 농지에다 축사를 지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는 농지에다가 축사를 질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축사를 짓고 건물 준공을 내도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농지에는 농업인을 위한 축사를 대지로 바꾸지 않아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는 어떤 때를 상관하지 않고 축사가 됐든지 주택이 됐든지 정식으로 다 건축 허가를 받고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무허가로 지었을 때 따지는 것이지 무허가로 짓지 않고 정식 건물 허가를 지었을 때 따졌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담당자의 주장은 허가 받은 거하고 현재 있는 건물하고 좀 똑같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옆에 토지에 침범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2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 우리가 소장을 냈을 때에 연무읍에서 답장을 낸 거, 다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박을 내고 그 반박한 거에 대해 다시 그 연무에서 답장이 낸 게 있는데, 다 그거는 교재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해서 안 해줬을 때에 나홀로 행정소송을 했을 때에 이런 걸 보고 주장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건 제대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236페이지 보시면 판결을 낸 겁니다. 판결 내용대 보면 농지를 취득하고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복구할 수 없다는 것이 권한에 없이 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면 아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고, 경매 절차가 계속 공존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거를 불허가를 내주면은 채권자가 채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불법 형징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권가 매수인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청이 스스로 해야 될 일. 다시 말하면 농지과에서는 농지에 불법 건물이 있으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안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지과에 가서 이 농지에 왜 불법 건물을 지었느냐고 빨리 행정 조치를 해서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원상 복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농지에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담당자가 주장하는 대로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경매로 나오니까 불법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것을 판사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농지 취득자 발급시키는 과분한 행정청이 스스로 해야 할 의무를 경매라는 우연한 기회를 이용해 최고가 매수 신청에게 전가시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합하여 보기 어렵다.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경우에 이러한 경우를 농지증을 안 해준다면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언제든지 농지에 자기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라도 농지 담당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채권자가 경매로 집어넣은 농지증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은 농지에 불법 건물을 지었게끔 되면 경매가 진행되든지 안 진행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담당자가 농지 담당자가 농지에 불법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원상 복구시켜라 하고 행정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경매가 들어왔다는 거를 이유로 해갖고 원상복구 하기 전에는, 아니 낙찰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원상복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판단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 결론은 경매로 나왔을 때는 원상복구로 무조건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는 건 원칙이고, 행정소송을 하게끔 되면 100% 다 이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